안녕하세요, 기자 최현민입니다. 오늘 복장이 조금 이상하죠? 이게 한 10년 전에 입었던 옷인데 오늘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한번 입어봤어요. 그래봐야 방구석에 박혀갖고 나가지도 않을 텐데 그냥 이런 옷 입을 기회가 기자된 다음에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입어봤어요. 제가 원래 약간 이런 헤링본이나 약간 이런 모직 계열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뭐 기자 된 다음에 그냥 코트만 입고 돌아다니지. 기자가 그래요. 기자는 약간 음습하게 다녀야 돼.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못 부리고 다니면 큰일 나. 이번 주에 제가 썼던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는 기사거든요. 근데 이게 몇 명밖에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깊숙하게 들어갔으면 지금 아마 대한민국이 다 폭파됐을 텐데, 어쨌든 이번 주에 쓴 기사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심상정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저씨가 근처까지 와서 제 아저씨 낚시를 좀 해볼게요. 아저씨 간식 줄게. 일로 와봐. 왔다. 어이구, 요번 주에 이번 주에 제가 쓴 기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심상정이 범여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민주당 당원 당규에 이런 게 있어요. 뭐 부정부패니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가리 된 지역구에는 민주당은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룰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이 다 문제가 돼갖고 나가리가 됐잖아요. 아, 이거 노란 딱지 받을까봐 내가 뭐라고 노란 딱지 붙을까봐 내가 이거 말 못하겠는데, 어쨌든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이 나가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만 됐어? 뭐 부산에서 또 뭐 어쩌고저쩌고 또 여자 만져갖고 문제되고 또 사람 죽이고 그 문제가 되고 있으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둘만의 문제였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 또 뭐 거짓말 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계속 그 당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이거 그 섣불리 그냥 당원 당규 무시하고서 공천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심상정이 오퍼를 하나 딱 이낙연한테 날렸다는 얘기가 현재 돌고 있습니다. 야! 내가 서울시장 나갈 테니까 니네 입 후보 하지마. 요렇게 던진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낙연이 이걸 들었을까요? 야, 꺼져 이랬겠죠?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되게 애매해졌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심상정이 이낙연에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빅딜을 하나 제안을 했대요. 거기에 그 빅딜 내용이 뭐냐, 이건 아직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저도 이거를 취재 중이니까 이게 확인되면 정말 커지거든요. 근데 그 빅딜의 중심에 누가 있냐? 추미애가 있다는 거예요. 심상정이 내가 서울시장 나오겠다, 이낙연한테 빅딜을 던질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추미애 관련된 조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이거를 그냥 보고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내용을 청와대에 올렸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딜이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랑 정의당이랑 민주당이랑 다 난리가 나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로 심상정이 나올 가능성이 꽤 커졌어요. 물론 심상정은 이재명이 대선을 나가기를 되게 바라고 있는 것도 맞아요. 경기도지사를 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심상정도 사실 서울시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걸 기사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래에다가 그 기사 링크를 붙여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확인을 하려고 이제 심상정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전화를 딱 받더니 나 너무 요즘 힘들어갖고 쉬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묻지 맙시다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딱 끊더라고요. 쉬긴 지금 국정감사 기간 아닌가? 맞잖아. 근데 뭐 국회의원이 쉬고 있어. 빨리 일해야지. 이제 이낙연한테 전화를 했죠. 이낙연한테 카톡도 보내고. 근데 안 받아. 답장도 없어. 그래서 이낙연 당대표 비서인 오영훈 의원한테 연락을 했죠. 근데 오영훈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뭐 내가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좀 그렇다. 뭐 이낙연을 되게 무서워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뭐 최종적으로 아무도 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기사로 써서 하나 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랑 통화를 했을 때 조금 이상했던 게 그거였어요. 언론이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사실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뭘 잘못했다는 거지?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뭐 자기가 피곤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츤데레야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심상정 의원 기사를 하나 쓴 적이 있거든요. 심상정 그 기사 링크도 되게 달려드릴게요. 그게 사실 심상정 의원한테 되게 아팠던 기사일 거예요. 심상정 친인척들이 현대자동차의 하청
공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막 수천억 수백억씩 번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 진영에서는 재산이 많거나 돈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밖으로 새어나가는 게 사실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사를 낸 다음에 이제 그 심상정 의원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저 고소하겠다고 막 그래서, 아니 내가 사실만 적었는데 뭐가 뭘 고소해요? 그랬더니 뭐 고소를 한다고 뭐 이렇게 한번 저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제가 그 정치인들의 그런 뭐 나쁜 거를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 드롭박스 열면 진짜 우리나라 초토화될 거 되게 많아. 근데 그걸 막 아무 때나 쓰진 않는다고. 그게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묵혀놔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랬죠. 아니 고소하시라고. 그럼 저도 이때 이래 그 심상정 의원님 이랬던 거 나도 까겠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전화를 조용히 끊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게 되게 아파요. 왜냐면 심상정 의원이 그 금속노조 뭐 이쪽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현대자동차든 뭐든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중에 이제 심상정 의원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 없는데, 심상정 의원의 이제 친인척들이 현대자동차의 하청 공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곱게 보질 않거든요. 왜냐면 심상정이 현대자동차한테 야 이거 우리 나 친인척인데 얘네들 뭐 좀 먹이게 해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심상정이 만약 이 사람이 좀 대형 정치인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고개 숙이는 갈대처럼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심상정이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가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심상정 친인척이 현대자동차 하청공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수천억에서 수백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썼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참 아플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걸 기억하고서 저 문자를 보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서울시장 선거는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상정이 이렇게 떠오르면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릴 사람은 박영선 의원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중기부 장관 될 때도 아주 그냥 그 눈물을 쏟을 정도로 열심히 그 감옥불 시켜가지고 이 장관직을 따냈다고 하는데, 과연 서울시장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나 궁금해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도 서울시장 준비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우상호 의원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 후보 올라오자마자 나가게 될 거예요. 아주 저분은 그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되게 많아. 있어. 그래서 우상호 의원님은 그냥 조용히 국회의원 하시다가 집으로 가셔갖고 은퇴하시는 게 훨씬 더 그 말년에 더 평화로울 것 같고요. 이제 박주민 의원은 뭐 유튜브 라이브 하는데 뭐 접속자 수 29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거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이구 박주민 선생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분 사실 그렇게 많이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굳이 그 서울시장 나오려고 하시는 그 저희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국회에서 그 통행 금지된 곳에서 이렇게 담배 뻑뻑 피우고 계시던데, 이미지 관리 좀 잘하세요. 그 뭐 밖으로 페이스북에서 이미지 관리하면 뭐해? 국회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통행금지구역 들어가가지고 담배 뻑뻑 피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사진을 찍겠어 안 찍겠어? 찍지 당연히! 뭐 어쨌든 간에 뭐 서울시장 선거가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막 자꾸 자기가 서울시장 될 수 있을지를 알고 자꾸 이렇게 작업질 하는 것도 웃기고, 민주당에서도 저러고 앉아있는 것도 되게 웃기고, 심상정이 그 빅딜을 성사시키려고 이낙연한테 딜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또 재밌고, 그래서 점점 내년 4월이 가까울수록 진짜 그 뭐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텐데, 과연 서울시장이 누가 될까 전 너무 궁금해져요. 근데 진짜 민주당 쪽 후보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서울시 관련된 거 취재를 하다 보면 진짜 시민사회라는 거 있잖아요. 뭐 사회 무슨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런 뭐 시민단체 이쪽이 너무 썩었어요. 왜 썩었냐면 어린애들 취직시켜놓고 돈을 안 줘. 돈 막 한 100만 원 준 다음에 무슨 뭐 정책자금 따내라고 그 프로젝트 하려고 막 그 걔네들이 먼저 카드 쓰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정책자금 받은 다음에 다시 돈으로 돌려주고 막 이런 짓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대로 조직을 운영할 수 없으면 그 조직 문을 닫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돈은 흘러나가고 서울시에 뭐 도시 재생 같은 거 하는 거 저는 반대예요. 무슨 도시 재생이야. 다 재개발해갖고 좋은 아파트 지어서 뭐 그런 잘 못 사는 동네들도 다 잘 살게 만들면 되잖아요. 서울시는 더 잘 살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 홍콩 같은 거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그냥 아시아 최대의 도시, 막 최고의 도시, 막 인구 2천만의 막 이런 도시가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울시는 이미 다 포화 상태고 다 컸으니까 뭐 이제는 나누고 삽시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서울시만 우리나라에서 계속 끊임없는 성장을 해가면서 전 세계의 그 어떤 도시도 줄 수 없는 그 가능성을 서울시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 이전 지방으로 하는 거 찬성해요. 뭐 청와대니 뭐니 다 보내버려. 다만 서울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로
전 세계의 중심이 되게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국가 경영에서 빠져나와서 서울 공화국을 아예 만들어 버려서 서울이 얼만큼 끝판왕의 입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미래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다 갔습니다. 주말이 오고 있으니까 잘 쉬시고요. 뭐 주말에 또 재밌는 거 뭐 있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빠이.